화면 가득 거대한 코끼리의 불안한 눈동자가 클로즈업 됩니다. 육중한 몸이 신경질적으로 앞뒤로 흔들리고 낮은 불안의 울음소리가 주변 공기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 거대한 몸 앞에는 믿을 수 없게도 작고 하얀 진돗가의 한 마리가 서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연약해 보이지만 진돗개의 눈빛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단단하고 결연합니다. 개는 코끼리를 향해 짖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코끼리와 그 앞을 막아선 검은 옷의 사내들 사이를 자신의 목숨을 건 방패처럼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 사내 중 하나가 차가운 금속성의 무언가를 들어 올립니다. 마치 총입니다. 이 비현실적인 대치 상황,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진돗개는 왜 거대한 코끼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일까요? 모든 것을 뒤흔들 운명의 반격과 충격적인 반전, 그리고 종을 뛰어넘은 위대한 사랑의 힘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동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성의 가장 깊은 곳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야, 그럼 편안히 앉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대한민국 남쪽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는 평생을 상처받고 버려진 동물들을 위해 헌신해 온 마음씨 좋은 박씨 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동물 보호소가 있었습니다. 부부의 보살핌 아래 수많은 생명이 안정을 되찾았지만 유독 한 생명만큼은 깊은 슬픔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암컷 진돗개, 세롬이었습니다. 세롬이는 얼마 전 끔찍한 사고로 갓 낳은 새끼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불의의 사고는 어미의 본능으로 가득 차 있던 세롬이의 세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세롬이는 한때 마을에서 가장 영리하고 기품 있는 진돗개로 이름나 있었습니다. 찰랑이는 흰 털과 늠름한 자태, 주인을 향한 충성심은 진돗개의 표상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새끼들을 잃은 후 세롬이의 총명했던 눈은 빛을 잃고 텅 비어버렸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색이 사라진 잿빛 풍경 속에 갇힌 듯 그녀는 먹지도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자신의 낡은 집 안에서 몸을 웅크린 채 가끔 아주 희미한 신음소리만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박씨 부부는 그런 세롬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온갖 영양식을 만들어 바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어보았지만 세롬이의 닫힌 마음의 문은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미가 새끼를 잃은 슬픔은 인간이나 동물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부부는 세롬이를 통해 매일같이 통감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반려견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개들은 새끼나 동료를 잃었을 때 인간의 우울증과 매우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식욕부진, 무기력증, 그리고 이전에 즐기던 활동에 대한 흥미 상실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죠. 세롬이는 그 모든 증상을 교과서처럼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간은 새끼들이 마지막 숨을 거둔 그 순간에 멈춰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박노인은 매일 아침 세롬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세롬아, 기운 차려야지.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 먼저 간 내 새끼들이 하늘에서 얼마나 마음 아프겠니. 하지만 그의 위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세롬이의 슬픔은 너무도 깊어서 그 어떤 위로의 말도 그녀의 마음에 닿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스스로 생명의 불꽃을 꺼뜨리기로 작정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노인은 여느 때처럼 세롬이에게 저녁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노인은 한숨을 쉬며 멀리 펼쳐진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타오른 하늘 아래 세상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세로미와 노인의 마음속에는 시린 바람만이 불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세로미를 떠나보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노인의 마음속에 절망적인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보호소 입구 쪽에서 요란한 트럭 소리와 함께 낯선 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화롭던 보호소의 저녁을 깨뜨리는 갑작스러운 소란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의 평생을 통틀어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기이하고도 슬픈 광경이었습니다. 거대한 트럭의 짐칸에서 조심스럽게 내려지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아주 작은 아기 코끼리였습니다. 그 아기 코끼리의 등장은 멈춰버린 것만 같았던 세로미의 세상에 아주 작은 파문을 일으키게 될 운명의 서막이었습니다. 과연 이 아기 코끼리는 어디서 온 것이며 깊은 상실감에 잠겨있던 세로미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낯선 트럭에서 내린 사람들은 야생동물 구조 단체 소속 대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대원들의 조심스러운 손길 아래 땅으로 내려진 아기 코끼리는 어미 잃은 모든 새끼들이 그렇듯 세상의 전부가 무너진 듯한 공포와 슬픔에 잠긴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끼리의 작은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군데군데 생채기가 나 있었습니다. 녀석의 이름은 코코라고 했습니다. 구조대원의 설명에 따르면 코코는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악랄한 밀렵꾼들에게 어미를 잃었다고 합니다. 상아를 노린 밀렵꾼들이 코코의 눈앞에서 어미를 잔인하게 사냥했고 코코는 어미의 시신 곁을 떠나지 못하고 며칠을 울부짖다 구조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밀렵 조직의 일부가 검거되었고 그 과정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코코가 머나먼 한국의 땅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코코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어미를 잃은 충격과 낯선 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코코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탈수와 영양실조로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이었습니다. 전문 시설로 가기 전 임시로 기댈 곳을 찾던 구조단체는 평판이 좋은 박씨 부부의 보호소에 간곡히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박 노인은 거대한 동물을 돌본 경험이 전무했지만 차마 죽어가는 어린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코코는 보호소 한쪽에 마련된 임시 거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여전히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원과 박씨 부부가 아무리 맛있는 과일과 따뜻한 우유를 가져다 주어도 코코는 코를 내젓거나 슬픈 소리를 내며 거부할 뿐이었습니다. 녀석의 커다란 눈망울에는 어미를 향한 그리움과 세상에 대한 깊은 불신만이 가득했습니다. 코끼리는 기억력이 매우 뛰어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어릴 적 겪은 트라우마는 평생 동안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코끼리는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자신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기억하고 복수심을 드러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코코의 작은 머릿속에는 지금 어미의 마지막 모습이 끔찍한 낙인처럼 새겨져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깊은 어둠 속에서 코코는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미를 부르는 그 서럽고 애달픈 울음소리는 보호소 전체의 낱개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슬픔에 잠겨있던 또 다른 영혼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바로 세롬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미동도 않던 세롬이가 코코의 울음소리에 처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 소리는 갓 태어난 자신의 새끼들이 젖을 달라며 칭얼대던 소리와 기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물론 종도, 소리의 높낮이도 달랐지만 어미를 찾는 새끼의 애절함이라는 본질은 같았습니다. 세로미의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 위로
모성이라는 마른 장작이 던져진 듯 했습니다. 세로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집을 빠져나와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박노인이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느슨하게 걸어 잠근 문을 영리한 세로미는 코로 밀어 쉽게 열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마당을 가로질러 그녀는 자신의 몸보다 수십 배는 더 큰 낯선 생명체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코코는 흐느낌을 멈추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작은 흰색 생명체를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코코의 눈에 비친 세로미는 또 다른 위협일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세로미의 눈빛에는 어떤 적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연민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로미는 코코에게서 자신과 똑같은 세상이 무너지는 상실의 고통을 읽어냈습니다. 그녀는 코코의 거대한 발치에 멈춰서서 잠시 동안 그저 가만히 상대를 응시했습니다. 종을 넘어서, 언어를 넘어서 두 상처 입은 영혼은 서로의 슬픔을 눈빛만으로 교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세로미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코코의 거친 다리에 자신의 뺨을 비비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위로이자 공감의 표현이었습니다. 코코는 움찔했지만 세로미의 부드러운 청아 조심스러운 행동에 점차 경계를 풀었습니다. 어미가 아닌 다른 생명체에게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따스한 온기였습니다. 세로미는 멈추지 않고 자신의 혀로 코코의 다리에 난 상처를 핥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미가애가 새끼를 핥아주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이 기적과도 같은 첫 만남은 훗날 전 세계를 감동시킬 위대한 이야기의 첫 페이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기묘한 교감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세로미는 코코의 다친 마음을 온전히 열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박씨 부부는 자신들의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밤새 코코가 걱정되어 임시 우리로 향했던 부부는 믿을 수 없는 광경과 마주했습니다. 며칠 동안이나 물 한 모금 거부하던 코코가 세로미가 핥아주는 우유 그릇에 코를 박고 허겁지겁 우유를 마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마치 자신의 새끼를 돌보는 어미처럼 세로미가 꼬리를 살랑이며 코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세로미의 텅 비어있던 눈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따스하고 생기 넘치는 모성애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박씨 부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슬픔에 잠겨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세로미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다른 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낡은 집 안에 틀어박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이제 코코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세로미는 코코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코코가 밥을 먹을 때면 옆에서 지켜주었고 그 코코가 불안해하며 울음소리를 내면 마치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달려가 몸을 비비며 위로했습니다. 세로미의 헌신적인 보살핌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코코는 놀라운 속도로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미를 잃은 트라우마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코코는 세롬이라는 존재에게서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을 얻었습니다. 코코는 이제 거대한 몸집에 어울리지 않게 세롬이를 졸졸 따라다니는 엄마 껌딱지가 되었습니다. 세롬이가 잠시라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며 구슬픈 소리를 냈고 세롬이가 나타나야만 비로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보호소에서의 그들의 일상은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작은 진돗개가 거대한 아기 코끼리를 이끌고 보호소 마당을 산책시키고 지치면 함께 그늘에 누워 낮잠을 자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무장해제시켰습니다. 세롬이는 심지어 코코에게 배변 훈련까지 시키려 했습니다. 코코가 아무데나 실례를 하면 세롬이는 짖으면서 특정 장소로 코코를 유도하려 애썼습니다. 물론 종의 차이로 인해 그 훈련이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세로미가 코코를 얼마나 깊이 자신의 새끼로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을 초월한 모성애는 과학적으로도 완전히 설명 불가능한 현상은 아닙니다. 어미 동물이 새끼를 잃었을 때 모성 본능을 자극하는 호르몬인 옥시토신과 프롤락틴 수치가 급격히 요동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어미 잃은 다른 새끼 동물을 만나게 되면 그 호르몬이 새로운 대상에게로 전이되어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입양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로미와 코코의 경우는 단순히 호르몬 작용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교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실이라는 같은 아픔을 공유한 두 영혼이 서로를 필사적으로 끌어안는 숭고한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박씨 부부는 처음에는 이 기묘한 관계를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세로미가 코코에게 그리고 코코가 세로미에게 얼마나 절대적인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코코를 전문 시설로 보내려던 계획을 잠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당장 코코를 세로미에게서 떼어놓는 것은 코코에게 어미를 2번 잃게 만드는 잔인한 일이 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구조단체를 설득했고 코코가 심리적으로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보호소에서 세로미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세로미는 이제 완벽한 코끼리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코코가 먹어야 할 과일과 채소의 양이 자신과 다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듯 박씨 부부가 코코의 먹이를 가져오면 자신이 먼저 냄새를 맡아 확인하고는 코코가 다 먹을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혹여 다른 개들이 코코에게 접근하기라도 하면 맹렬하게 지저대며 쫓아버렸습니다. 작은 몸,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솟아나는지 세로미는 자신의 몸보다 수백 배는 커질 존재를 지키기 위해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위대한 어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코코의 작은 몸은 하루가 다르게 커져갔습니다. 아기, 코끼리의 성장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제는 세로미가 코코의 그늘에 누워 낮잠을 자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이하고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을 보며 감탄했지만 박노인의 마음 한구석에는 조금씩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코코가 계속해서 자란다면 이 작은 보호소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 세상은 이 특별한 가족을 언제까지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까? 행복한 시간 속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시련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코코의 성장은 경이로움과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들을 몰고 왔습니다. 1년이 지나자 아기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코코의 덩치는 거대해졌습니다. 이제 코코가 한번 뛰어놀면 보호소의 낡은 울타리가 휘청거렸고 물을 마시기 위해 머리를 들이밀면 수도꼭지가 부서지기 일쑤였습니다. 코코가 하루에 먹어치우는 건초와 과일의 양은 박씨 부부의 빠듯한 보호소 운영비에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진돗개가 아기 코끼리를 키우는 신기한 구경거리에 다들 감탄하며 먹을 것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코가 아기의 범주를 벗어나 거대한 동물이 되어가자 신기함은 서서히 불안감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러다 코끼리가 성질이라도 부리면 어떡해. 아무리 그래도 맹수는 맹수인데 저렇게 시골에 두는 건 위험하지 않나 하는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우려는 더욱 컸습니다. 박씨 부부는 사람들의 우려를 이해하면서도 섭섭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코코는 위험한 맹수가 아니라 그저 세로미의 착한 아들이자 자신들의 손주 같은 존재였습니다. 코코는 거대한 덩치와는 어울리지 않게 여전히 겁이 많고 온순했습니다. 세로미가 짖는 소리에도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칠 정도였으니까요.
코코에게 유일하게 공격적인 순간은 누군가 엄마인 세로미를 위협한다고 느낄 때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배달 온 외부인이 세로미를 향해 거칠게 손을 휘젓자 코코가 버럭 화를 내며 커다란 울음소리로 위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 코코가 위험하다는 소문은 더욱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특별한 가족에게 닥친 시련은 외부의 시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로미와 코코의 관계에도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코코는 점점 더 힘이 세지고 장난이 심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세로미가 코코를 이끌고 다녔지만 이제는 반대로 코코가 세로미를 끌고 다녔습니다. 코코는 장난으로 코를 휘두르다가 본의 아니게 세로미를 넘어뜨리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코코는 미안해하며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세로미는 나이가 들어가며 점점 코코의 에너지를 감당하기 힘들어했습니다. 세로미의 몸에는 작은 상처들이 늘어났습니다. 코코의 거친 피부에 쓸리거나 장난에 밀려 넘어져 생긴 상처들이었습니다. 박 노인이 약을 발라주며 코코를 나무라면 세로미는 오히려 코코를 감싸듯 짖으며 노인을 막아섰습니다. 마치 우리 아들 혼내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로미의 모성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지쳐가는 기색은 역력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천둥 소리에 놀란 코코가 흥분해서 날뛰다가 그만 세로미가 있는 낡은 견사를 들이받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세로미는 재빨리 피해서 다치지 않았지만 자신의 보금자리가 한순간에 박살 나는 것을 망견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코코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충격을 받고 구석에 가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로미는 처음으로 코코의 곁에서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견사잔에 옆에 웅크리고 앉아 밤새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우리는 이제 함께할 수 없는 걸까? 라고 자문하는 듯 보였습니다. 세로미와 코코 사이의 물리적인 격차는 그들이 넘을 수 없는 종의 벽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의 무게가 그들을 짓누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동물 행동학에서는 이종 간의 유대 관계가 동물의 성장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어릴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크기와 힘의 차이가 성체가 되면서 서로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씨 부부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 사고가 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어떻게든 이 특별한 가족을 지켜주고 싶다는 애틋함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친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하지만 보호소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코코는 여전히 풀이 죽어 있었고 세로미는 그런 코코를 멀리서 안타깝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보호소로 낯선 차량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자신을 다큐멘터리 감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진돗개가 아기 코끼리를 키운다는 놀라운 소문을 듣고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기 위해 먼 길을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등장은 이 지쳐가는 가족에게 구원의 동아줄이 될까요? 아니면 더 큰 혼란을 불러오는 폭풍의 눈이 될까요? 세상에 이들의 이야기가 알려진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이강훈 감독이라고 소개한 남자는 온화하지만 집요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씨 부부에게 자신은 자극적인 방송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며 세로미와 코코의 순수한 교감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잊혀가는 사랑의 가치를 전하고 싶다고 진심으로 설득했습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박씨 부부는 촬영을 허락했습니다. 어쩌면 방송을 통해 코코의 온순함을 알리고 사람들의 오해를 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랄 같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촬영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감독과 그의 작은 촬영팀은
최대한 세로미와 코코의 일상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멀리서 그들의 모습을 묵묵히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카메라는 세로미가 코코의 아침을 깨우는 모습부터 코코가 거대한 몸으로 세로미에게 애교를 부리는 모습, 그리고 지친 세로미가 코코의 그늘에서 잠드는 모습까지 그들의 모든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촬영팀은 특히 세로미의 놀라운 지성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로미는 마치 코코의 감정을 읽기라도 하는 듯 코코가 불안해할 때면 먼저 다가가 곁을 지켰고, 코코가 너무 흥분해서 위험한 행동을 할 것 같으면 짖어서 제지했습니다. 이 감독은 코코가 무너뜨린 견사 앞에서 망견자실했던 세로미의 모습과 그 이후 둘 사이에 흐르는 어색한 거리감 또한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동화가 아니라 현실의 벽 앞에서 고뇌하는 한 가족의 진솔한 드라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박씨 부부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그들이 겪고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과 주변의 따가운 시선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몇 달간의 촬영과 편집 끝에 어미 진돗개와 아기 코끼리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전국에 방송되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종을 뛰어넘은 세로미의 숭고한 모성애에 눈물을 흘렸고 어미를 잃은 코코의 슬픔에 함께 아파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박씨 부부의 보호소에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후원금과 구호 물품이 답지했습니다. 코코가 먹을 건초와 과일을 가득 실은 트럭들이 줄을 이었고 낡은 보호소 시설을 보수해주겠다며 찾아온 자원봉사자들로 보호소는 연일 북적였습니다. 사람들의 오해도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방송을 통해 코코가 얼마나 온순하고 세로미를 사랑하는지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이제 코코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을의 자랑거리로 여기며 보호소 일손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세로미와 코코는 순식간에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해외 언론들도 이 기적 같은 이야기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외신 기자들이 보호소를 찾아와 그들의 모습을 취재해 갔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박씨 부부에게는 꿈만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코코의 식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후원금 덕분에 코코가 뛰어놀아도 안전할 만큼 튼튼하고 넓은 새 울타리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무너졌던 세로미의 견사 역시 예전보다 훨씬 크고 안락하게 새로 지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입니다. 이들의 유명세는 예상치 못한 그리고 훨씬 더 위험한 존재의 주목을 끌고 말았습니다. 바로 국내 최대 규모의 사설 동물원인 주 파크의 오너 최 이사였습니다. 최 이사는 동물을 생명으로 보지 않고 오직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냉혈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TV 화면 속 코코를 보는 순간 코코의 엄청난 상품적 가치를 즉각적으로 간파했습니다. 진돗개 엄마를 둔 코끼리라는 스토리는 동물원을 찾는 관람객들을 끌어모을 최고의 흥행 카드였습니다. 최 이사는 자신의 비서에게 세로미와 코코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합법적인 방법이든 불법적인 방법이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코코를 자신의 동물원으로 데려와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코끼리와 함께 진돗개도 데려와 특별 전시장을 만들면 막대한 부를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탐욕에 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일부 대형 동물원에서는 실제로 동물의 정서 안정을 위해 다른 종의 동물을 동반 동물로 함께 지내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회 이사의 계획은 그런 동물 복지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돈을 위해 세로미와 코코의 특별한 관계를 이용하려 했을 뿐입니다.
방송이 나간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고급 세단 한 대가 보호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명품 정장을 차려입은 초의 이사와 그의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박 씨 부부에게 악수를 청하며 사람 좋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의 눈에서는 차가운 계산속이 느껴졌습니다. 최 이사는 박 씨 부부에게 코코를 위한 최첨단 시설과 최고의 대우를 약속하며 어마어마한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코코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이 시골 보호소는 더 이상 성장하는 코끼리를 감당할 수 없다고 교묘하게 부부를 압박했습니다. 과연 순박한 박 씨 부부는 이 교활한 사업가의 유혹과 압박에 어떻게 맞서게 될까요? 탐욕의 그림자가 마침내 이 특별한 가족 위에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 부부는 초의 이사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들에게 코코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박 노인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코코는 우리 가족이요? 가족을 돈 받고 팔 수는 없소. 하지만 초의 이사는 그런 반응을 이미 예상했다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이라? 어르신, 감상에 젖어 현실을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저 코끼리는 국제적 멸종 위기종입니다. 개인이나 이런 허름한 보호소에서 사육하는 것 자체가 불법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걸 아셔야죠. 최 이사의 등장은 세로미와 코코의 평화로운 일상에 던져진 검은 돌멩이와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박 씨 부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언론을 이용해 비전문가인 노부부가 멸종 위기종 코끼리를 학대 수준의 환경에서 방치하고 있다는 식의 악의적인 기사를 퍼뜨렸습니다. 다큐멘터리를 통해 쌓아 올린 긍정적인 여론의 균열을 내려는 시도였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최 이사가 만들어낸 가짜 뉴스에 선동되어 정말로 코코를 전문 시설로 보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최 이사는 법적인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법무팀을 총동원해 박 씨 부부 보호소의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쳤습니다. 사소한 시설 규정 위반이나 서류상의 미비점들을 찾아내 관할 구청에 수시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평생 법 없이 살아온 박 씨 부부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날아오는 공문과 조사 통보는 엄청난 스트레스였습니다. 부부는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온 보호소가 한순간에 불법 시설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최 이사의 계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코코의 원소 유권이 코코를 구조했던 아프리카의 해당 국가 정부에 있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현지 정부 관계자들을 매수하고 코코의 공식적인 양육권을 자신의 주파크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위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 서류가 완성된다면 박 씨 부부는 코코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세로미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동물들은 인간의 감정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특히 주인과의 유대감이 깊은 진돗개는 그 능력이 더욱 뛰어납니다. 세로미는 박 씨 부부의 얼굴에 드리워진 깊은 수심과 보호소를 찾아오는 낯선 사람들의 적대적인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세로미는 최 이사가 처음 보호소에 나타났던 날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최 이사가 코코를 보며 탐욕스러운 눈빛을 빛낼 때 세로미는 그의 다리 옆에 바짝 붙어 서서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세로미의 눈에 비친 최 이사는 자신의 새끼를 위협하는 거대한 포식자와 다름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최 이사나 그의 직원들이 보호소 근처에 나타나기만 하면 세로미는 미친 듯이 지저대며 온몸으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세로미의 행동은 점점 더 기이해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무언가를 지키려는 듯
자신의 밥그릇에 있는 사료를 먹지 않고 땅에 파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코코가 먹는 건초 더미, 밑이나 낡은 창고 구석 같은 곳에 자신만의 비밀 장소를 만들어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박씨 부부는 세로미가 스트레스를 받아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것이라 생각하고 안타까워했지만 실은 그 행동 뒤에는 모두를 놀라게 할 만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개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환경의 변화를 감지했을 때 음식을 숨기는 행동, 즉 푸드 캐싱 푸드, 캐이칭이라는 본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야생 시절 먹이가 불확실할 때를 대비해 식량을 저장하던 습성에서 비롯된 것인데 세로미는 이 본능을 자신과 코코를 지키기 위한 놀라운 지성의 발현으로 승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최 이사의 압박이 점점 거세지던 어느 날 밤, 박 노인은 잠 못 이루고 마당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로미가 다가와 노인의 바짓가랑이를 물고는 어디론가 끌기 시작했습니다. 세로미는 노인을 평소에는 잘 가지 않던 낡은 창고 뒤편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는 앞발로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세로미가 파헤친 곳에서 나온 것은 흙 묻은 낡은 천 뭉치였습니다. 노인이 의아해하며 천을 풀어보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안에는 최 이사가 처음 방문했을 때 떨어뜨리고 간 것으로 보이는 작은 수첩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작은 금속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에는 알아보기 힘든 글씨와 함께 여러 국가의 이름, 그리고 동물들의 이름과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비밀스러운 거래 장부처럼 보였습니다. 박노인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세로미가 이것을 자신에게 가져다 준 데에는 분명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최 이사라는 거대한 악의 그림자가 그들의 삶을 집어삼키려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말 못하는 짐승인 세로미가 던진 이 작은 단서가 과연 반격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요? 세로미의 놀라운 지성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최 이사가 떨어뜨린 수첩은 박 노인에게 즉각적인 해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암호처럼 적힌 내용은 평범한 시골 노인이 해독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최 이사의 약점이라는 것을. 그는 수첩과 금속 조각을 소중히 품에 안고 이 사실을 다큐멘터리를 찍었던 이강훈 감독에게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감독이라면 이 미스터리한 단서의 의미를 밝혀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강훈 감독은 박 노인의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보호소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초에 이사가 언론을 이용해 박씨 부부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들을 돕기 위해 후속 취재를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감독은 세로미가 찾아냈다는 수첩을 건네받고는 면밀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오랜 기간 사회 비리를 고발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온 그의 경험상 이 수첩은 단순한 메모장이 아니었습니다. 불법적인 거래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 감독은 자신의 취재팀과 함께 수첩의 내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함께 발견된 금속 조각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첩에 적힌 내용은 초에 이사가 과거 수년간에 걸쳐 비밀리에 자행해온 국제적인 야생동물 밀거래 장부였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합법적인 동물원을 운영하는 사업가 행세를 했지만 뒤로는 전 세계의 밀렵 조직과 결탁하여 멸종 위기종 동물들을 헐값에 사들여 불법적으로 유통하거나 자신의 동물원에 채워 넣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금속 조각의 정체였습니다. 정밀 분석 결과 그것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용되는
특정 밀렵 조직만이 사용하는 특수 총탄의 파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총탄의 성분은 공교롭게도 코코의 어미가 살해된 현장에서 발견된 총탄의 성분과 일치했습니다. 모든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최 이사는 단순히 코코를 탐내는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코코를 고아로 만든 바로 그 밀렵 조직의 가장 큰 고객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박씨 부부와 이강훈 감독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코코는 자신의 어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흉의 손에 다시 넘어갈 뻔했던 것입니다. 이 감독은 이것이 최 이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즉시 후속편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제목은 코끼리의 눈물, 포식자의 두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초회 이사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뒤를 캐고 있다는 낌새를 눈치채고 더욱 거세게 박씨 부부를 몰아붙였습니다. 마침내 그가 위조한 코코의 양육권 이전 서류가 도착했고 그는 법원에 코코의 인도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초회 이사가 제출한 서류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박씨 부부에게 열흘 안에 코코를 주파크로 인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호소에는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깔렸습니다. 법의 힘 앞에서 박씨 부부는 무력했습니다. 열흘 후면 정든 코코를 그리고 세로미의 목숨과도 같은 아들을 저 악마 같은 자의 손에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박노인은 매일 밤 코코와 세로미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로미 역시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는 듯 코코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연신 핥아주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와중에 코코에게도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코코는 밤마다 악몽을 꾸는 듯 끔찍한 울음소리를 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한쪽 벽으로 다가가 자신의 긴 코를 이용해 흙바닥에 무언가 알 수 없는 그림을 반복해서 그렸다가 지우곤 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끔찍한 과거의 기억을 필사적으로 끄집어내려는 몸부림처럼 보였습니다. 코코가 그리는 그림은 얼핏 보기에는 의미 없는 선들의 나열 같았지만 거기에는 최 이사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단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코끼리의 기억력에 대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시각적 정보를 사진처럼 저장하는 포토그래픽 메모리에 가까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코는 너무 어려서 어미의 죽음을 명확하게 인지하지는 못했지만 그 충격적인 순간의 특정 이미지, 즉 밀렵군의 옷에 새겨져 있던 문양이나 그들이 타고 있던 차량의 일부 특징을 무의식 속에 각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강훈 감독은 코코의 이상 행동을 카메라에 담던 중 코코가 그리는 그림이 어떤 특정 문양을 반복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세로미가 찾아낸 수첩 표지에 희미하게 찍혀 있던 최 이사의 비밀 밀거래 사업을 상징하는 로고와 놀랍도록 흡사했습니다. 코코의 잃어버렸던 기억이 세로미가 찾아낸 증거와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반격의 무기는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과연 이들은 법의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최 이사의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고 코코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세로미가 찾아낸 수첩과 코코가 그려낸 문양, 이 두 가지 결정적 증거는 이강훈 감독에게 천군만마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방송 날짜를 코코의 인도 명령이 집행되기 바로 전날로 잡고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승부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팀원들에게 이번 방송은 단순히 시청률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한 가족의 운명과 돈 때문에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우리의 사명이다. 라며 비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취재팀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한 팀은 초회 이사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며 밀거래에 연루되었던 내부 고발자를 필사적으로 찾아 나섰고, 다른 한 팀은 코코의 어미가 살해된 아프리카 현지 밀렵 감시 단체와 연락을 취해 세로미가 찾은 총탄 파편과 코코가 그린 문양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국제적인 공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세로미는 이 모든 움직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감독과 취재팀이 보호소를 드나들며 분주하게 움직일 때마다 그들의 의도를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곁을 지켰습니다. 특히 이 감독이 코코가 그린 문양을 촬영할 때 세로미는 코코의 곁에 가만히 앉아 마치 우리 아들이 기억해낸 걸 잘 봐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진득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세로미의 그런 모습은 팀원들에게 큰 힘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동물 다큐가 아니라 한 위대한 어미의 모성애가 만들어낸 기적을 세상에 전하고 있다는 사명감에 불탔습니다. 방송이 임박해오자 최 이사 측의 방해도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방송사에 압력을 넣어 편성을 취소시키려 했고, 이 감독에게는 거액의 회유와 함께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감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회 이사의 발악은 그가 감추고 있는 진실이 그만큼 추악하다는 반증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한편 보호소에서는 코코를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 1편을 통해 세로미와 코코의 팬이 된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들의 위기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SNS를 통해 코코를 지켜주세요. 세이브 코코라는 해시태그 운동이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코코의 강제 인도를 막아달라는 온라인 청원에 서명했고, 세계적인 동물 보호 단체들이 공식적으로 최 이사의 주파크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보호소에는 세계 각지에서 보낸 응원의 편지와 그림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박 씨 부부는 서툰 솜씨로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에 부부는 다시 한번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론의 힘은 초의 이사에게 상당한 압박이 되었습니다. 그의 동물원은 연일 항해 전화에 시달렸고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최 이사는 더욱 극단적인 방법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방송 당일이 되었습니다. 이강훈 감독의 코끼리의 눈물. 포식자의 두 얼굴편은 전 국민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전파를 탔습니다. 방송은 세로미가 찾아낸 밀거래 장부의 내용을 폭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최 이사가 수년간 희귀 동물들을 잔인한 방법으로 밀수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동물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방송의 클라이맥스는 코코의 증언이었습니다. 이 감독은 코코가 흙바닥에 그린 문양과 최 이사의 밀거래 조직 로고, 그리고 아프리카 밀렵 단체가 보내온 현장 증거 사진을 나란히 비교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최 이사가 바로 코코의 어미를 죽인 밀렵 조직의 배우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말입니다. 방송은 코코를 잃을까봐 불안에 떠는 세로미의 슬픈 눈빛과 그런 어미 곁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는 코코의 모습을 비추며 끝을 맺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은 최 이사를 규탄하는 글로 마비되었고,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는 온통 초회 이사와 주파크의 이름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검찰과 경찰도 즉각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최 이사의 탐욕의 제국이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최 이사의 몰락을 확신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그 순간 누구도 예상치 못한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방송을 통해 자신이 완전히 끝났다고 판단한 초의 이사는 이성을 잃고 마지막 발악을 감행했습니다. 그는 법원의 인도 명령 집행일인 다음 날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할 뺀 아무도 가질 수 없다. 그는 불법적으로 고용한 용역 10여 명을 대동하고 모두가 잠든 그날 밤 폭풍우가 몰아치는 보호소를 기습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과연 세로미와 코코는 이 마지막 절체절명의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그날 밤 하늘은 최의 이사의 광기, 어린 분노의 호응이라도 하듯 거친 비바람을 쏟아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번개가 칠 때마다 보호소의 풍경이 섬광처럼 드러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박씨 부부는 방송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에 안도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에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롬이 역시 무언가 불길한 기운을 감지한 듯 잠든 코코의 곁을 지키며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세롬이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정이 막 지났을 무렵 보호소의 낡은 철문이 거친 소리를 내며 부서져 나갔습니다. 복면을 쓴 건장한 사내들이 쇠 파이프와 포획용 그물을 들고 성남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최 이사가 고용한 용역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짜고짜 보호소의 개들을 걷어차고 시설을 부수며 코코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잠에서 깬 개들이 짖어대고 빗소리와 천둥소리 그리고 용역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여 보호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놀라서 뛰쳐나온 박 노인이 그들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들이오? 당장 멈추시오. 하지만 용역 중 하나가 노인을 거칠게 밀쳐냈고 노인은 흙탕물 바닥에 그대로 나뒹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세로미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자신의 주인이자 할아버지 같은 존재가 공격당하는 것을 본 순간 세로미 안에 잠재되어 있던 진돗개의 야성이 폭발했습니다. 세로미는 더 이상 온순한 어미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한 마리의 맹수였습니다. 그녀는 번개처럼 튀어나가 자신보다 몇 배는 큰 용역의 다리를 물어뜯었습니다. 용역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다른 용역들이 세로미를 향해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세로미는 놀라운 민첩성으로 공격을 피하며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맹렬하게 짖어대며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작은 체구의 진돗가의 한 마리가 10명이 넘는 장정들을 상대로 시간을 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로미의 필사적인 저항에 코코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코코는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광경에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엄마인 세로미가 낯선 사람들에게 공격당하고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는 모습은 코코에게 잊고 싶었던 과거의 트라우마를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어미가 밀렵꾼들에게 쓰러지던 바로 그날의 공포가 코코의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코코는 귀를 찢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용역들은 겁에 질린 코코를 포획 그물로 덮치려 했습니다. 세로미는 코코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그들의 앞을 막아섰지만 수적 열세를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 용역이 휘두른 몽둥이에 옆구리를 정통으로 맞은 세로미는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나뒹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다리를 절뚝이며 코코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 새끼에게 손댈 수 없다고 외치는 위대한 어머니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서 진돗개의 놀라운 특성 중 하나가 드러납니다. 진돗개는 한번 주인으로 섬긴 대상에 대한 충성심과 보호 본능이 극도로 강합니다. 특히 자신이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한 대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용맹함으로 유명합니다. 지금 세로미는 그 본능을 120% 발휘하여 종을 넘어선 자신의 아들 코코와 박씨 부부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용역들의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빌어먹을 개새끼, 비켜. 안 비키면 죽여버린다. 그는 품에서 마취총을 꺼내 세로미를 겨누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초의 이사가 소리쳤습니다. 걔는 놔둬. 코끼리랑 같이 쇼를 해야 할 상품이야. 쏴, 코끼리만 쏴. 용역은 마취총의 방향을 틀어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코코를 조준했습니다. 아직 어린 코코에게 성체용 마취총은 치사량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물건이었습니다. 박노인이 절규하며 그를 막으려 했지만 다른 용역들에게 붙잡혀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듯 했습니다. 마취총의 총구에서 붉은 섬광이 번쩍이는가 싶더니 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마취침이 코코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옆구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던 세로미가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끌어모아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빨라서 마치 한 편의 슬로우 모션 영상 같았습니다. 세로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작은 몸을 날려 코코에게로 향하던 마취침을 자신의 등으로 막아냈습니다. 표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마취침은 세로미의 등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세로미는 단 한 번의 비명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공중에서 힘없이 추락하며 마지막으로 코코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괜찮아. 아가, 엄마가 널 지켜줬어.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흙탕물 바닥 위로 하얀 털이 붉게 물들며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폭풍 후 치는 밤의 대치 속에서 위대한 어미는 자신의 목숨을 던져 아들을 지켜낸 것입니다. 세로미가 쓰러지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습니다. 빗소리도, 천둥 소리도, 사람들의 고함 소리도 아득하게 멀어지고 오직 코코의 커다란 눈에 쓰러진 엄마의 모습만이 가득 찼습니다. 하얀 털이 흙탕물과 피로 붉게 물들어가는 모습, 미동도 없이 축 늘어진 작은 몸, 그 광경은 코코의 뇌리에 박힌 또 다른 끔찍한 기억, 밀렵군의 총에 쓰러지던 친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정확하게 겹쳐지게 했습니다. 두 번의 상실, 두 번의 절망이 코코의 작은 심장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 순간 코코의 안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폭발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었고 분노였으며 세상을 향한 거대한 절규였습니다. 코코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쳐들고 지금껏 그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땅과 하늘을 뒤흔드는 듯한 거대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꽁! 그 울음소리는 단순한 동물의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장을 찢는 듯한 슬픔의 파동이었고 모든 것을 파괴할 듯한 분노의 음파였습니다. 코코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소의 낡은 정우들이 일제히 터져나갔고 용역들이 타고 온 차량의 유리창들이 굉음과 함께 박살났습니다. 용역들은 귀를 감싸쥐며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가청 주파수를 넘어선 강력한 초저 주파가 포함된 울음이었습니다. 코끼리는 인간이 들을 수 없는 낮은 주파수의 소리인 초저 주파를 이용해 수 킬로미터 밖에 있는 동료와 소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의사소통에 사용되지만 극도의 스트레스나 분노 상태에서는 이 초저 주파가 강력한 물리적 에너지를 가진 음파 무기처럼 변할 수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코코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미를 잃은 슬픔을 강력한 에너지로 변환시켜 세상을 향해 쏘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코코의 절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땅을 타고 공기를 갈라 주변의 산과 들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더욱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눈들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코코의 슬픔에 찬 부름에 응답이라도 하듯 산속의 들개들과 야생 동물들이 하나둘씩 보호소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보호소를 멀리서 포위하듯 둘러싸고 코코의 울음에 화답하듯 함께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숲의 정령들이 슬픔에 빠진 어린 왕을 위로하고 그를 해치려는 악의 무리를 몰아내기 위해 모여든 것처럼 비현실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용역들은 생전 처음 겪는 기이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코코를 포획할 생각도 저항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벌벌 떨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최이사 역시 공포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히 동물이 아니라 감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자연의 분노 그 자체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수많은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의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코코가 내지른 초저주파의 강력한 진동이 인근의 지진 관측소의 미세한 지진파로 감지되었고 동시에 주변 마을 주민들이 알 수 없는 굉음과 동물들의 집단 울음소리에 놀라 경찰에 신고했던 것입니다. 이강훈 감독 역시 방송 후 초의 이사가 극단적인 행동을 할 것을 우려해 미리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둔 상태였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쳤을 때 현장은 이미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였습니다. 용역들은 모두 넋이 나간 채로 투항했고 최 이사는 차 안에서 공포에 떨다가 체포되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의 광란은 한 아기 코끼리의 위대한 슬픔이 만들어낸 기적으로 막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기적의 끝에는 또 다른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소란이 끝난 후 코코는 울음을 그치고 쓰러져 있는 세로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커다란 코로 엄마의 몸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일어나라고, 제발 눈을 뜨라고 애원하듯이 말입니다. 코코의 커다란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반굴져 떨어져 세로미의 붉게 물든 털 위로 번져갔습니다. 코끼리의 눈물이 기적을 만들었지만 정작 그 눈물의 주인인 코코는 가장 소중한 엄마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과연 세로미는 다시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코끼리의 눈물은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마저 되살리는 진정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폭풍우가 지나간 아침, 세상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부의 보호소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부서진 울타리와 잔해들, 그리고 그 중심에 남겨진 깊은 슬픔의 흔적. 세로미는 긴급 출동한 동물구조팀에 의해 급히 동물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마취총의 약물이 온몸에 퍼진 데다 용역에게 맞은 옆구리의 부상이 심각하여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세로미가 떠난 보호소에 홀로 남겨진 코코는 마치 세상의 모든 빛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로미가 쓰러져 있던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허공의 한 점만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엄마의 피와 흙탕물이 뒤섞인 그 자리에는 아직 엄마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코코는 그 냄새를 맡으며 간간히 코로 바닥을 쓸어내리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슬픔에 잠긴 코끼리들이 죽은 동료의 뼈를 어루만지며 애도하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코끼리는 동물 중에서도 죽음의 개념을 이해하고 동료의 죽음을 슬퍼하는 몇 안 되는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 코코는 지금 그 슬픔의 의식을 엄마를 위해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 이사와 용역들이 현장에서 체포되면서
그들의 만행은 전 세계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진돗가의 엄마를 구하기 위한 아기 코끼리의 절규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코코가 보여준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 과학자들과 동물 행동학자들의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코코와 세로미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감동 스토리를 넘어 인간의 탐욕과 동물의 위대한 사랑을 대비시키는 강력한 사회적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최 이사는 동물 밀거래 혐의의 동물 학대, 특수폭행, 주거 침입 등 수많은 죄목이 더해져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탐욕으로 세워진 주파크는 여론의 문매를 막고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평생에 걸쳐 모은 부와 명예는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이제 세로미와 코코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적인 비난 여론을 의식해 코코를 더 이상 아프리카로 돌려보내거나 다른 시설로 보내지 않고 박씨 부부의 보호소에서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답지한 후원금으로 낡은 보호소를 코끼리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최첨단 생태형 보호구역으로 재건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해피엔딩의 중심에 있어야 할 주인공, 세로미는 여전히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수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세로미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너무 큰 충격과 부상을 입은 탓에 그녀의 생명력은 하루가 다르게 약해져만 갔습니다. 의료진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박씨 부부에게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박씨 부부와 이강훈 감독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세로미를 떠나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이 감독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세로미에게 코코를 만나게 해줍시다. 어쩌면 코코의 존재가 세로미에게 마지막 희망이 될지도 모릅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강한 유대감을 가진 동물들 사이에서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치유 효과를 보인다는 사례들이 종종 보고되곤 했습니다.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수의사들의 협조 아래 특수 제작된 무진동 차량을 이용해 세로미를 코코가 있는 보호소로 다시 데려오는 아주 특별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차에 들것에 실려 돌아온 세로미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이나 미동도 않던 코코는 세로미의 냄새를 맡자 처음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코코는 조심스럽게 세로미가 누워있는 들것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가장 부드러운 부위인 코끝으로 마치 아기를 어루만지듯 세로미의 얼굴을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의식이 없는 엄마를 향한 애끓는 아들의 마지막 인사가 될지도 모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코코는 낮은 울음소리를 내며 마치 자장가를 불러주듯 세로미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모두가 기적을 포기해가던 바로 그 순간, 코코의 부드러운 코끝에 감촉의 반응이라도 한 듯 세로미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기적처럼 세로미가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희미한 시선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바로 눈물 흘리며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아들, 코코의 얼굴이었습니다. 과연 세로미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종을 뛰어넘은 이 위대한 모성애는 죽음의 문턱마저 넘어서는 기적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세로미가 눈을 뜬 것은 기적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코코의 존재는 꺼져가던 세로미의 삶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세로미는 움직일 힘도 없었지만 코코가 곁에 와서 코로 몸을 비벼줄 때마다 희미하게 꼬리를 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은 듯 했습니다. 코코 역시 세로미가 깨어난 후부터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식음을 전폐하던 코코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고 무기력하게 서 있기만 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하루 종일 세로미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간병인이 되었습니다. 코코는 박씨 부부가 세로미에게 물을 가져다 주면 자신의 코로 물그릇을 조심스럽게 밀어 세로미의 입가에 대주었습니다. 또한 세로미가 햇볕을 쬐 수 있도록 자신의 거대한 몸으로 그늘을 만들어주거나 반대로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는 바람막이 역할도 자처했습니다. 이 특별한 간병의 모습은 전 세계에 또 한 번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코코가 세로미를 돌보는 영상은 SNS를 통해 수억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사람들은 이 기적의 가족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이라 불렀습니다. 전 세계의 동물 전문가들은 이들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보호소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코코가 보여주는 행동이 단순한 애착을 넘어 상대의 상태를 인지하고 도우려는 명백한 이타적 행동이며 이는 동물계에서 극히 드물게 관찰되는 고도의 지능과 감성의 증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코끼리 무리에서는 병들거나 다친 동료를 다른 코끼리들이 함께 돌보는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음식을 가져다 주고 일으켜 세워주며 포식자로부터 보호하는 등 인간 사회의 간병과 매우 유사한 행동을 보입니다. 코코는 아마도 유전자에 각인된 그 본능을 종이 다른 엄마 세로미를 위해 발현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로미의 회복은 더뎠지만 코코의 지극정성, 어린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기운을 차려갔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세로미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네 다리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늠름하게 걷지는 못하고 다리를 절뚝이며 몇 걸음 걷는 것이 전부였지만 그것만으로도 박씨 부부와 이들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눈물겨운 기적이었습니다. 세로미가 첫 걸음마를 떼던 날, 코코는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세로미와 코코의 보금자리도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후원금과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낡고 비좁았던 보호소는 코끼리의 생태 환경에 맞춘 넓은 초원과 지능 목욕탕, 그리고 세로미를 위한 안락한 휴식 공간을 갖춘 멋진 생츄어리로 탈바꿈했습니다. 더 이상 비좁은 우리나 낡은 견사는 없었습니다. 세로미와 코코는 드넓은 자신들만의 낙원에서 자유롭게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의 완공식 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이 특별한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박씨 부부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고 이 모든 과정을 카메라에 담은 이강훈 감독은 이것은 인간과 동물이 함께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라며 벅찬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제 코코는 어엿한 청소년 코끼리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몸집은 세로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졌지만 그는 여전히 세로미 앞에서는 어리광을 부리는 아들이었습니다. 다리를 저는 엄마가 힘들까봐 코코는 산책을 할 때면 항상 세로미의 보폭에 맞춰 아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세로미가 지쳐 보이면 자신의 다리 사이에 그녀가 편히 기댈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곤 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더 이상 진돗개와 코끼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조금은 특별한 모습에 세상에서 가장 서로를 사랑하는 엄마와 아들이었습니다. 깊은 상실의 아픔 속에서 만나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던 두 영혼은 이제 세상의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하고 영원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들 앞에 또 어떤 미래가 펼쳐지게 될까요? 그들의 사랑은 앞으로 또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게 될까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단장된 생추어리에서의 삶은 평화 그 자체였습니다. 코코는 드넓은 초원을 마음껏 뛰놀았고 진흙 목욕을 즐기며 야생의 본능을 되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세상의 중심은 언제나 세롬이었습니다. 코코는 아무리 신나는 놀이에 빠져 있다가도 주기적으로 세롬이가 있는 곳을 확인하고는 했습니다. 엄마가 시야에 보여야만 안심하고 다시 놀이에 집중할 수 있는 영락없는 엄마 바라기였습니다. 세롬이 역시 전성기 때의 건강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정신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안정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코코의 거대한 몸집과 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코코가 스스로 힘을 조절하여 자신을 배려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롬이는 언덕 위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자리에 앉아 아들 코코가 뛰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식의 재롱을 보며 행복해하는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전 세계의 교과서와 동화책에도 실리게 되었습니다. 세롬이와 코코는 종을 뛰어넘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역경을 이겨내는 용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생추어리는 아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교육의 장으로 변모했고, 박씨 부부는 평생을 바쳐온 동물 사랑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해피엔딩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는 법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행복 속에서도 서글픈 이별의 시간은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세롬이는 이제 노령견의 나이를 훌쩍 넘긴 할머니 개가 되었습니다. 하얀 털은 푸석해졌고 총명했던 눈은 백내장으로 희미해졌습니다. 다리를 저는 것도 더욱 심해져 이제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코코는 그런 엄마의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감지했습니다. 그는 세롬이가 힘들어할 때면 더욱더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세롬이의 천이 떨어질까봐 거대한 몸으로 그녀를 감싸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코끼리의 평균 수명은 60, 70년에 달하지만 진돗개의 평균 수명은 15년 안팎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시간의 격차는 그 어떤 기적도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벽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세롬이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박씨 부부와 수의사가 달려와 그녀를 진찰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노쇠한 세롬이의 생명의 불꽃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세롬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롬아, 고생 많았다. 이제 편히 쉬렴. 코코는 세롬이의 마지막이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슬프게 울부짖거나 날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차분하고 엄숙한 태도로 엄마의 마지막 길을 지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코로 세롬이의 온몸을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천천히 마사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코끼리들이 죽어가는 동료에게 해주는 마지막 애도의 의식이었습니다. 고통을 덜어주고 편안하게 떠나라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세롬이는 힘겹게 눈을 떠 자신을 내려다보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어미 잃은 슬픔에 떨던 작고 연약한 아기 코끼리, 어느새 이렇게 늠름하고 멋진 청년으로 자라주었습니다. 세롬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혀를 내밀어 코코의 코끝을 한번 핥아주었습니다. 사랑한다, 내 아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세롬이는 아들의 품에 안겨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모습으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세롬이가 떠난 후 코코의 세상에는 다시 한번 깊은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이나 세롬이의 시신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코코가 또다시 깊은 트라우마에 빠질까봐 걱정했지만 코코는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슬퍼했지만 절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엄마가 남겨준 위대한 사랑의 힘이 그의 내면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박씨 부부는 생추어리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언덕 위에 세로미를 묻어주었습니다. 세로미가 평소 아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후에도 코코는 한참 동안이나 엄마의 무덤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덤 위에 자신의 코로 흙을 덮어주고 주변의 나뭇가지를 주워와 무덤 주위를 장식했습니다. 그리고는 무덤을 향해 아주 길고 낮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라 엄마를 향한 감사와 작별의 인사를 담은 장검한 추모곡이었습니다. 세로미가 세상을 떠난 후 코코는 한동안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동이 트면 가장 먼저 엄마의 무덤이 있는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해가 질 때까지 마치 엄마가 살아생전 그랬던 것처럼 언덕에 앉아 멀리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누구도 섣불리 코코를 위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코코가 엄마를 기억하고 애도하는 그만의 방식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씨 부부는 그런 코코를 위해 매일 세로미의 무덤에 신선한 꽃과 세로미가 좋아했던 간식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코코는 사람들이 다녀간 후 그 꽃들을 자신의 코로 정성스럽게 다듬어 무덤 주위에 다시 배열하곤 했습니다. 마치 엄마의 집을 예쁘게 꾸며주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코코의 슬픔도 서서히 아물어갔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하루 종일 언덕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초원을 달리기도 하고 친구가 된 다른 동물들과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하루 일과는 언제나 엄마의 무덤에 아침 인사를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저녁 인사를 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세로미는 비록 코코의 곁을 떠났지만 그녀는 코코의 마음속에 영원한 등대처럼 남아 그의 삶을 이끌어주고 있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코코는 이제 거대하고 위험 있는 성체 코끼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산처럼 솟아 있었고 길게 자란 상가는 그의 위용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예전처럼 온화하고 다정했습니다. 그는 생추어리의 모든 동물들에게 사랑받는 리더이자 박씨 부부에게는 여전히 애교 많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추어리에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밀렵꾼들에게 어미를 잃고 구조된 또 다른 아기 코끼리 한 마리가 이곳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아기 코끼리는 코코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처럼 극심한 공포와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구석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모두가 아기 코끼리를 걱정하며 지켜보고 있을 때 코코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코코는 자신의 거대한 몸을 한껏 낮추고 아기 코끼리의 눈높이에 맞춰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자신의 코끝으로 아기 코끼리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오래전 세로미가 처음 자신에게 해주었던 위로의 방식과 똑같았습니다. 아기 코끼리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코코의 따뜻한 천과 끈기 있는 위로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코코는 아기 코끼리에게 과일을 가져다 주고 함께 진흙 목욕을 하며 녀석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코코는 이제 더 이상 보살핌을 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엄마에게서 배운 위대한 사랑을 자신보다 더 약한 존재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성숙한 존재로 성장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주었습니다. 코코는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엄마 세로미의 사랑을 온전히 계승하여 다음 세대로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세로미가 남긴 사랑의 유산은 코코를 통해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감동적인 사실은 코끼리 무리에서 어미를 잃은 고아,
코끼리는 다른 암컷 코끼리들이 입양하여 함께 키우는 공동 육아 문화가 매우 발달해 있다는 점입니다. 코코는 비록 종이 다른 엄마에게서 자랐지만 코끼리 본연의 따뜻한 이타심과 공동체 의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은 흘러 박씨 부부도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났고 그들의 뒤를 이어 이강훈 감독과 뜻을 함께하는 젊은이들이 생추어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지만 세로미와 코코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남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살아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이제는 할아버지가 된 코코가 새로 들어온 어린 코끼리들을 이끌고 세로미의 무덤이 있는 언덕으로 올라왔습니다. 코코는 어린 코끼리들을 무덤 앞에 앉히고는 길고 장엄한 울음소리로 무언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 했습니다. 마치 얘들아, 여기가 너희들의 위대한 할머니,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이 잠들어 계신 곳이란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린 코끼리들은 할아버지 코끼리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무덤을 향해 존경의 의미를 담아 코를 들어 올렸습니다. 한 마리 진돗개가 남긴 위대한 사랑은 이렇게 세대와 종을 넘어 영원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힘은 이 땅의 모든 생명이 서로를 보듬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소중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세로미가 남긴 사랑의 유산은 코코를 통해 생추어리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코코는 이제 단순한 코끼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처 입고 버려진 동물들이 모인 이 작은 낙원의 정신적 지주이자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그의 온화하고 지혜로운 리더십 아래 생추어리의 동물들은 종의 경계를 넘어 서로를 의지하고 도우며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늑대와 사슴이 한 무릉덩이에서 물을 마시고 여우와 토끼가 서로의 곁에서 낮잠을 자는 상상 속에서나 가능할 법한 일들이 이곳에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코코는 특히 어미를 잃고 이곳에 온 어린 동물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쏟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든든한 아빠이자 삼촌이 되어주었습니다. 코코가 거대한 몸으로 작은 아기 사슴에게 길을 터주거나 코로아기 곰의 등을 긁어주는 모습은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코코를 보며 진정한 리더십이란 힘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살피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코코도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의 거대한 몸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고 움직임도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깊고 따뜻한 지혜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엄마 세로미의 무덤이 있는 언덕에서 보냈습니다. 그곳에 앉아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바라보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엄마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 그리고 엄마가 가르쳐준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코코는 여느 때처럼 언덕에 앉아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코코는 어딘가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미동도 없이 서쪽 하늘의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그리움과 함께 무언가를 예감한 듯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코코는 조용히 자신의 잠자리로 돌아와 몸을 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코코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 너무나도 평화로운 모습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의 나이 65세, 코끼리의 평균 수명을 꽉 채운 편안한 죽음이었습니다. 수의사는 노안으로 인한 자연사라고 진단했습니다. 코코의 죽음 소식에 생추어리의 모든 동물들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모두 코코의 주위로 모여들어 저마다의 방식으로 위대한 리더의 마지막 길을 애도했습니다. 새들이 슬픈 노래를 불렀고
늑대들이 멀리서 추모의 울음을 울었습니다. 코코에게 보살핌을 받았던 수많은 동물들이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생추어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코코를 엄마 세로미의 곁에 묻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코코가 가장 원하는 일이라고 모두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코코의 거대한 몸을 언덕 위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달려와 기꺼이 힘을 보탰습니다. 코코의 장례식이 치러지던 날, 하늘에서는 하얀 눈이 한방눈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도 이 위대한 영혼의 마지막을 축복하고 그가 엄마와 다시 만나는 길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코코는 마침내 그토록 그리워하던 엄마의 같은 언덕에 나란히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무덤 앞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종을 넘어선 위대한 사랑으로 영원한 가족이 된 어미 세로미와 아들 코코, 함께 잠들다 그들이 남긴 사랑은 이 땅의 모든 생명에게 영원한 유산이 되리라. 세로미와 코코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추어리는 계속해서 상처 입은 동물들을 위한 희망의 땅이 되고 있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듭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며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한 마리의 진돗개가 시작한 작은 사랑의 기적은 한 마리의 코끼리를 통해 세상 전체를 감동시키는 위대한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의 작은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곁에도 당신의 사랑을 기다리는 또 다른 세로미와 코코가 있을지 모릅니다. 세로미와 코코가 함께 잠든 언덕 위, 그들의 무덤 옆에는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생추어리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그 자리를 지켜온 이 모든 이야기의 말없는 증인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나무는 더욱 거대하고 늠름하게 자라 이제는 두 무덤을 포근하게 감싸는 거대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어머니 나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세로미가 코코를 품에 안듯 나무가 두 영혼을 영원히 품어주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봄이 되면 나무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 그들의 무덤을 장식했고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을, 가을이면 고운 단풍잎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코코마저 세상을 떠나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어머니 나무에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세로미와 코코의 사랑이 만들어낸 마지막 기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나무에서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열매가 함께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쪽 가지에서는 이 지역 토종 나무에서 열리는 작고 하얀 열매가, 그리고 다른 한쪽 가지에서는 마치 코끼리의 상아를 닮은 길고 노란 빛깔의 이 지역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국적인 열매가 함께 열리는 믿을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식물학자들이 몰려와 나무를 조사했지만 그 누구도 이 기이한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해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세로미와 코코의 영혼이 하나가 되어 나무에 깃든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얀 열매는 세로미를, 상아 빛 열매는 코코를 상징하며 그들이 이제 하늘에서도 영원히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적이라고 말입니다. 과연 이 기적의 열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이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또 다른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